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의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이랑은 딱 4살 차이가 나고 지금은 태어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아들아이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고서 집에서 쉬다가 출근을 시작한 지 딱 3달 정도가 되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을 건성스럽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인지라 출근을 하니까 숨이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신하고서 입덧이랑 관절염 때문에 없던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보니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갑작스레 모성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우는 아이를 달래준 기억밖에 없었는지라 엄마가 되는 과정을 참 지독하게도 겪었었네요. 물론 지금은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내가 이래도 엄마가 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고 살았어야 했는데 육아, 적성 문제와 더불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들들 볶아대시는 바람에 전 정말 인생 최악의 불황기를 보냈었답니다. 누가 툭 치기라도 하면 으스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이 영혼 없는 삶을 살았었네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였고요. 회사 다니면서 아무리 상사들이랑 트러블이 있거나 일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동료들이었고 그래서 일이 끝나면 술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해서라도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고 다시금 화해를 하고서 같이 일을 하는 진득한 사이들이었으니까요. 가까운 사이가 못 된다면 차라리 무시를 하거나 나 혼자 미친 개가 되어서 날뛰자며 가볍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집안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제겐 너무나도 어렵고도 버거운 일이었답니다. 결혼을 해보지 않은 처녀분들은 절대로 그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 또한 결혼 전에는 이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인 일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초부터 그리 유난스러운 분은 아니셨어요. 애초에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살고 있던 전세 자취방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면서 남편이 제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가 같은 서울 땅이라 할지라도 시댁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께서는 저희 집을 잘 찾아오질 않으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불편했던 이유도 있으셨겠지만 지하철을 타도 1시간은 훌쩍 걸리는 그 거리를 찾아오기가 많이 번거로우니까 어머님께서는 굳이 발걸음을 먼저 하지 않으셨죠. 저희 부부도 직장 다니면서 평일은 워낙 바빴기 때문에 따로 시댁을 찾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보지는 못했었고요. 더군다나 저희 친정은 지방에 있어서 제가 친정 부모님도 잘 챙겨 뵙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부모님을 더 유난스럽게 챙길 이유는 없었답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혹은 적당히 내가 할 역할만 잘 수행하면서 사는 게 군말 안 나오게 좋은 며느리가 되는 길이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내 저에게 섭섭한 것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명절 혹은 시부모님 생신에 시댁을 가기라도 하면 어머님께선 절 마치 굉장히 멀고 또 친해질 수 없는 남인 마냥 대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저랑 단 둘만의 대화 자체를 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눈은 멀찌감치 피해서는 마주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제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시아버지랑 대화라도 나누는 꼴을 보면 가만히 못 참고서는 너 좀 와봐라 라고 저를 부엌으로 불러들이셨죠. 이걸 해라 혹은 저걸 해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시는 것이 저와 시어머니의 유일한 대화였답니다. 그러니 전 갈수록 시어머니를 뵙는 게 숨이 막혀왔고 시댁에 가는 길이 고생하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주변 유부녀 친구들에게 사연을 털어놓기도 하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이런 일이 있다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더 자주 연락을 하라고 말이죠. 더 자주 말을 걸면서 살갑게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더 활짝 마음을 열고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전 제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께 좀 더 살갑게 굴어보려고 한 것이죠. 당장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었지만
살던 전셋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어머니께 뭐하고 계시냐며 편안히 안부 인사를 드렸고요. 살던 신혼집이던 그 전셋집을 빼고 나서는 남편이랑 상의를 한 끝에 그나마 시댁에서 좀 가깝지만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이왕 가족이 되기로 한 거 앞으로는 더 많이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주변 동네로 이사를 간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주신 전세 자금을 다 빼고서는 거기에다가 대출을 왕창 받아서 집을 아예 사버렸고요. 그런데 집을 제 명의로 사고서 그리고 자주 연락을 드리며 시댁 근처의 동네로 이사를 가고 나니 시어머니가 변하긴 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저를 본체만째 하는 게 다반사였고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심부름을 시킬 때 말고는 제대로 된 대화 자체를 해보려고도 하질 않으시더니만 갑자기 저희 집을 혼자서 방문하시는 모습을 띠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임신을 하기 전이었는데도 아주 가끔씩 제가 전화를 드리는 정도만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을 불쑥 찾아오시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이 회사에 가 있을 때에도 너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들어갈 수 없잖아. 어떻게 들어가니? 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란 말을 돌려하며 찾아오셨고 그렇게 한번 어쩔 수 없이 비번을 알려드리고 나니 말도 하지 않고서는 불쑥불쑥 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내 집에 왔을 때 뭔가 아리송하게 달라져 있는 물건 배치들이나 부엌 상태를 보고선 어머님이 또 마음대로 오셨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하다 저희 남편이 먼저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왜 자꾸 부부가 없는 집에 엄마가 오는 거냐면서 말이죠. 그리고서는 남편이 뭐라 화를 냈는지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집을 찾아오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온 그 시각에 저희 집을 찾기 시작하셨죠.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 그 상태에 집에 가서 좀 쉬어보려고 하면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니 혈압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어머님께 웃으면서 문을 열어드리긴 했지만 전혀 달갑지가 않았고요. 이런 저희 부부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께서는 그저 좋다면서 집에 들어오셔서는 자기 볼일을 다 하셨어요. 이를테면 오늘은 뭘 요리하는지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요리하는 걸 그저 구경만 하겠다고 찾아오기도 하셨고 너네 화장실 청소는 제대로 하고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청소 상태를 점검하겠다면서 찾아봤다가 그대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딱히 찾아올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허하신 건지 자꾸만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절대로 손에 뭘 챙겨서 가져오신 적은 없으셨고요. 급기야 제가 임신을 하게 된 후에도 저한테 뭘 먹으라며 간식거리 하나를 사서 들고 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빈손으로 찾아오셔서는 오히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집안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남편한테 밥을 대충 주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려 하셨죠. 전 당연히 모든 게 너무 불편하고 귀찮았지만 이게 참 영영 안 보고 살 수 있는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적으로만 대할 수 있는 직장 사람도 아니니 태도를 정하기가 너무 불분명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남처럼 대했다가 완전히 찍히면 어쩌나 싶고 그렇다고 직장 상사처럼 로봇마냥 대꾸를 하고 살면 또 나를 싸가지 없다고 나쁘게 바라보진 않을까 싶고 말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시어머니 눈치만 보이고 한번 밉보여 더 고생할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저 개인적으로 임신하고서 태교에 집중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입덧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데 입덧까지 심해지니 임신한 산모의 살이 쭉쭉 빠지는 기이한 일도 있었답니다. 그 와중에 배만 무거우니 오만 몸뚱이에 관절염을 달고 살고 한마디로 제 몸뚱이는 종합병원을 달고 살아야 하는 처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지속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짧은 주기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요. 다행인 건
저를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가 점점 더 느슨해지고 또 농담 같은 것도 던지시면서 더 친근하게 대해주긴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웃는 소리로 집안일을 제대로 하란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남편 밥을 잘 챙겨 먹이라는 호통도 들어야 했답니다. 한마디로 저랑 친해져 가고 계시긴 하지만 그게 진심을 담아 친해진 것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막 뱉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해지고 편해졌다는 뜻이었죠. 역시나 이러는 사이 아랫사람이던 저 혼자만 마음이 더 뭉개져 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출산을 하고서 육아에 미쳐 날뛰는 와중에도 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배려해 주려 하지 않으셨고요. 산후조리원에 가 있던 그 2주를 빼고서는 쭉 어머님을 저희 집안에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꾸만 그만 오셔도 된다고 돌려서 말해보고 직접적으로 말해보고 해도 집에 막 찾아오시던 바람에 저는 늘 좌불안석이었죠.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 있는 시간이 훨 많아지니 어머니께서도 저희 집을 좀 더 이른 시각에 찾아오셔서는 더 오래도록 있다가 가시곤 했거든요. 제 아무리 제가 육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걸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내면서 시어머니를 대해도 어머니께서는 넌 인상 좀 펴고 애를 봐라. 네 새끼를 안고서도 남의 새끼를 안고 있는 것 마냥 표정을 똥 씹은 것처럼 치여대니? 라면서 오히려 저를 훈계할 거리를 만들어내셨답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쳐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한번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당연히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집에 있으니까 엄마도 저랑 제 아이가 보고 싶고 걱정이 되어 서울집으로 당연스레 오신 것이었죠. 저도 두 팔 벌려 환영을 했고요. 그런데 딱 이틀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저희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마주보자마자 안 돼요, 사돈. 이렇게 막 오셔서 눌러 앉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으로 당장 돌아가세요. 라면서 바로 쫓아내겠다고 말씀을 툭 뱉어버리셨습니다. 이 집 자체가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적에 주셨던 그 전세 자금이 없었더라면 대출만으로는 사기가 약간 버거운 집이었고요. 그래서 지분 자체에도 남편보다 제가 훨 많았었거든요. 그런 집에 우리 엄마가 어쩌다 정말 딱 한 번 딸내미 얼굴 좀 보겠다면서 겨우 이틀을 묵겠다고 찾아온 건데 그런 사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눌러 살지 말라고 나가라 하시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바로 표정에 썩어서는 관리를 못하셨고 그간에 저한테서 시어머니 욕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바로 섭섭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출산한 내 딸이 보고 싶어 잠깐 이 집에 왔는데 뭔 말씀을 그리 하시냐면서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며칠만 묵고 간다는 말이 안심스러우셨는지 아니 애 키우는 집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래 있어봤자 뭐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조곤히 말씀을 하려 하셨는데 이미 저희 엄마를 이방인 취급하면서 내쫓으려 하는 속마음이 다 들통이 난 후였는지라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기분이 너무 상한 바람에 더는 시어머니랑 말을 섞지 않으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끝까지 집에 가지 않고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셨고요. 급기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왔을 때까지 두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채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를 유지한 채 한 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정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에 친정엄마 말씀에만 더 귀 기울이고 대답을 하며 챙겨드렸고 어머님이 중간에 한번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에는 컵에 따라 마시시면 돼요. 라면서 칼같이 거절도 했어요. 너무 빈정이 상해서 도저히 어머님 대접을 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내내 그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계시다가 남편 퇴근을 한 꼴을 보고서야 난 이제 간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시더라고요. 뭐 저런 아줌마가 다 있나 싶어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혀를 내둘렀답니다. 남편이 보던 말든 상관없이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를 쫓아내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고요. 그런 일을 겪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주구장창 저희 집을 또 방문하셨어요. 친정엄마가 가시는 마지막 날에도 찾아오셨고 친정엄마 없는 제 집은
더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려고 찾아오셨어요. 아주 날이면 날마다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친정엄마한테 나 이러다 죽겠다면서 아주 발악을 하며 소리를 쳤고, 엄마는 저를 달래주겠다고 막 어루 달래시고, 정말 모녀 사이에 시어머니 하나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옆에서 듣고 보면서 익히 알고 계셨던 저희 친정아버지가 급기야 저를 도와주겠다며 손길을 뻗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저 어릴 적부터 저희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동네에서 주차 자리를 놓고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대신해서 싸움을 하시던 분이시고, 저희 친할머니가 엄마한테 설거지 한번 시키려 했을 때 손님 대접을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시집살이를 하지 말라고 맞서 싸우셨던 전례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엄마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정성스러운 분이셨고, 여자들과의 싸움, 그것도 고부 사이의 갈등이나 싸움에 있어서는 더 오래전부터 도가 트신 분이셨죠.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어서 할머니랑 정당한 이유로 싸우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신 분이셨습니다. 제게는 두고두고 이상적인 남편감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좋은 분이셨죠. 아빠가 저의 서름, 그리고 그런 저를 달래며 화내는 엄마의 대화를 옆에서 듣다 결국 스스로 더는 못 들어주겠다면서 들고 일어나시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은 단순한 관계가 아닌 고부관계니까 자신이 함부로 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쭉 참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니네 시어머니랑 맞짱을 좀 떠봐야겠다면서 아빠가 급기야 짐을 싸들고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고야 마셨어요. 신랑은 아빠가 짐까지 싸고 들어와서 좀 지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네, 물론이죠, 장인어른. 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쫄아서는 허락을 한다며 수용을 했고요. 아빠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짐을 푸시곤 첫마디로 저한테 시어머니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니네 시어머니는 언제 오신다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빠가 왔으니 이제 어른들 간의 싸움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천만 다행이게도 아빠는 친할머니랑 싸우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저희 시어머니를 약올리고 화내며 맞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를 말리는 작전에 돌입을 하신 겁니다.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집에 또 쳐들어오셨는데요. 아버지가 글쎄 속옷바람을 하시고는 시어머니를 맞이하신 게 아니겠어요? 매일 온다더니만 또 오셨네. 아이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자리에 채 앉으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소파 위에 대자로 드러누워 버리시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앉을 곳도 없이 혼자 거실 한복판에 서서는 아빠를 물끄러미 바라보셔야 했죠. 그러는 와중에 아빠가 속옷만 입고 계시니 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허공만 뚫어져라 바라보셨고요. 어찌나 그 모습이 당황스러워 보이던지 제가 다 시어머니한테 앉으세요 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더라니까요. 시어머니도 내심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후다닥 거실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먼저 말을 걸지 않고선 오히려 속옷을 입고 훨훨 집안을 싸돌아다니시는 바람에 제대로 저한테 말 한마디 불편해서 걸어보지를 못하신 채로 입을 꾹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아빠가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자면서 점심때 직접 제 핸드폰을 빌려서는 배달 앱을 켜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켜드리고서는 메뉴를 알아서 시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가 글쎄 시어머니도 계신데 짜장면을 대놓고 2개만 시키셨더라고요. 탕수육 하나도 추가로 주문을 하지 않으신 채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걸 먹자 수지야 라고 하면서 저만 적나라하게 부르시는데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먹는 걸로 시어머니 한 사람을 쏙 빼놓은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당당히 저만 챙기고 또 제 앞에서 젓가락을 놓아두면서 너무나 당당히 시어머니를 따돌리셨습니다. 저희가 다 큰 어른인 건 알았지만 이런 식의 소소한 소외, 저로선 통쾌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시는 걸로도 모자라 집안에서 제대로 소파 위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멀찌감치 떨어진 부엌 식탁에 들어가 앉으시는 꼴을 보니 너무나 더 속이 통쾌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실제로
점심시간이 다 지나지도 않아서 집을 나가셨는데요. 그렇게 일찍 집으로 돌아가신 적이 처음이었는지라 속으로 얼마나 만세를 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가 짱이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더 아빠한테 엄지를 치켜 세워줬는지요. 그리고 그날 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집에 가셨겠다 싶으셨는지 정확히 3일이 지나고 난 후에야 다시 저희 집을 오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셨을 텐데 그날따라 뜸을 들이고서는 저희 집을 방문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쭉 집에 계셨고요. 집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위통을 까고서는 속옷만 또 입은 채로 아이고 근처 사시는 양반이 눈치도 없이 자꾸만 오시네 라고 하면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뱉어내셨습니다. 얼마나 솔직하셨는지 그 속옷 차림으로 다리를 대자로 펼쳐서는 또 소파 위에 들어 누우셨고요. 시어머니가 어디에도 앉지를 못하도록 소파를 아주 그냥 싹 다 차지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또 강제적으로 눈을 피하면서 부엌으로 대피를 하셨고 거기에 앉아서 괜히 저한테 애들 안부를 물으며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빠가 옆에 계시니 직접적으로 절 혼내시지는 못한 채 어제 뭘 먹었니? 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 식단을 물어보고 집안을 살펴보며 괜시리 저게 뭔지인가? 라고 하면서 말을 하셨어요. 그러다 아빠가 뭐? 어디에 먼지가 있다고? 먼지가 뭐 어때서 애 엄마가 한 톨 정도는 쌓아놓고 살아도 괜찮은 거지. 라면서 툴툴거리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또다시 허공을 쳐다만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점심에 아버지가 배달 음식을 먹겠다고 제 핸드폰을 빌려가는 순간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가방을 챙겨서는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 일이 거의 2주 가까이 일어났답니다. 그러고 나서야 어머님도 저희 집을 거의 안 오시다시피 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밥 먹듯 오시던 분이셨는데 3일, 4일 그리고 일주일 간격씩 집을 안 오시다시피 하면서 전화로는 네 아버지 아직도 계시니? 라며 대신 연락을 해오셨죠. 그러니 저는 요즘 아버지가 서울살이를 하고 싶어 하셔서 그냥 저희 집에 데려와 살려고요. 라고 하면서 급기야 친정아빠랑 합가를 하겠다는 말을 상의도 없이 뱉어내며 시어머니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고요. 시어머니는 너 그걸 어째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라고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 말만은 못 넘어가겠다면서 시어머니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언제 어머님은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걸 제 허락이나 받고 오셨어요? 어머님도 남의 집에 멋대로 찾아오며 사셨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 집에 사시겠다는데 뭔 상관이세요? 아버지 짐을 아예 저희 집에 풀어놓고서 언제든지 오시게 할 거니까 저희 부녀 자꾸 불편하게 집에 찾아오시지 마세요. 눈치 좀 챙기시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아버지 짐을 풀어놓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뭐? 라며 외마디만 질러대다가 제가 눈치 좀 챙기란 말에 알겠다. 나도 불편해서 거기 더는 못 가겠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는 순순히 통화를 종료하셨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버지는 한 번 더 쐐기를 받겠다면서 시어머니께 따로 문자까지 드렸네요. 자꾸 오시지 마세요. 옷 입기 귀찮으니까요. 라고 말입니다. 속옷만 입고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면서 시어머니한테 자꾸 불편하게 오지 말라고 한마디를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그 문자에 아주 칼답으로 안 가요! 라고 답장을 보내셨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의 교활한 도움을 받아가면서 손도 안 대고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영영 물리쳐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계속해서 저희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벌써부터 저희 집에 아예 놓고 갈 자신의 소품들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고 계시네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또 무단으로 집에 찾아오셨을 때 아버지가 언제라도 이 집에 돌아오실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행인지 시어머니께선 저희 아버지 속옷을 보기 싫으신지 더 이상 집을 찾아오지 않고 계시고 딱 한 번 아버지 진짜 그 집에서 쭉 사시냐? 라며 문자가 왔는데요. 저는 네, 뭐 문제 있어요? 라고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자를 익십하셨고요. 확 그냥 다음번에는 우리 친정아버지 팬티라도 집 앞 현관에 걸어놔 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본답니다. 시어머니를 제 집안에서 퇴치하는데 그게 가장 제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좀 마세요. 그러다 진짜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속옷바람부터 보고 기겁하다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